반갑습니다. 캐릭터 팀 박사과정 송재원이고요. 오늘 웹 세미나 주제는 요즘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도 있는데 이제 다음 쓰고 있는 논문으로 모션 스타일라이제이션하는 논문을 계속해서 구상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타일라이제이션을 할 때 리얼타임으로 어떻게 하면은 실시간으로 모션 스타일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어떤 이제 피지컬 베이스드 컨트롤이 이제 더 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논문을 몇 개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작년 스카와 또 작년 MMIG 모션 인 게임스라는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동일한 저자가 쓴 논문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두 개를 다 준비한 건 아니고 처음에 지금 발표하는 이 논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했고요. 이제 뒤에 있는 논문은 이러한 컨셉들을 어떻게 리얼타임 스타일라이제이션에 사용될 수 있을까를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카에 발표된 Diverse Motion Variations for Physics-Based Character Animation이란 논문을 소개를 하고요. 어떤 것을 하는 논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을 알아보면 일단 Physics-Based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단 다음과 같은 어떤 작업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션 Physics-Based로 만들 수 있는 모션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가장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그런 미니멀 리포츠 모션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옵티마이제이션 수행에서 하나의 모션을 찾는 게 우리가 보통 해오던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일단 사람이 모션이 꼭 하나가 정답이 아닌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그런 non optimal variation들이 사라진다. 단 하나의 이제 결과물을 내가 얻어냈을 때, 그리고 이제 특정 골을 원할 때마다 그거에 맞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제 유저가 스페시픽하게 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렵다라는 게 이 논문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모션의 생성을 이제 베리에이션을 줘서 이제 우리의 그 옵티멀한 하나의 모션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스페이스 상에 있어서 최대한 이제 베리에이션이 다양한 모션들을 뽑은 다음에 이러한 모션이 가능하고 그럼 이제 그 스페이스 안에서 또 다른 또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모션을 생성하게끔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어떤 다양한 모션들을 이제 피직스 베이스로 이제 생성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어떤 유저 컨스트레인트만 가지고도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모션을 생성하는 것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오버뷰를 하면 보면 일단 이 파란색 전체 박스가 이제 이 피지컬 베이스로 가능한 모든 그냥 이제 인체로 가능한 모든 모션이라고 영역을 정의를 하고요. 일단 이 파란색 이제 불규칙한 영역이 이제 어떤 유저가 주는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만들어지는 모션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 초록색 영역은 이제 피직스 베이스로 어떤 이제 만들어진 모션, 그래서 피지컬리 코렉트한 그런 모션이 저 영역 만들어지는 것을 저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두 영역 사이 어떤 이제 그 교차점, 그러니까 피지컬리 코렉트하고 또 어떤 컨스트레인도 만족시키는 이제 그런 교집합 사이에 있는 모션을 우리가 만들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인풋으로 일단 디자이어드 모션을 일단 하나를 넣어줘요. 그래서 빨간 점이 우리가 원하는 인풋 모션을 하나 넣어주는 건데, 그러면은 그 인풋 모션에서부터 이제 컨스트레인도 만족하고
그리고 피지컬리 코렉트한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만족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모션을 뽑겠다라는 게 예. 최대한 그러니까 그 모션 간의 다양성이 큰 그런 모션들을 뽑겠다. 그러면은 알기 쉽게 해서 한 3개 정도를 뽑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가장 이제 다양한 이제 원본 모션에서 만들어진 영역을 만들게 되고요. 그럼 저 안에 있는 이제 모션들로 우리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최대한 가장 피지컬리 코렉트하면서도 우리의 컨스트레인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모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논문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대로 하면 저 빨간 컬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차피 제일 가장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가장 먼 디스턴스만 찾겠다. 네, 엄밀히는 이제 빨간 영역 전체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되는데요. 이제 근데 그걸 모두 다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유저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베리에이션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뽑아내고 예, 이제 그 안에서 뭐 그걸 콤비네이션을 해서 다른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이 그림이 그냥 컨셉적인 거야? 아니면 실제로 지금 보면 항상 이 빨간 커브는 초록과 파란색 커브의 안에만 존재하는 커브야? 예. 그렇게 된다면 초록색과 파란색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빨간 점에 해당하는 영역만을 찾아내면 된다는. 아니 이 전체 영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영역만을 찾아낸다면 거기에는 이미 피직스 베이스드 모션도 다 만족을 하고 그 외에 이 밖에 있는 이 에어리어들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 어떠한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어떤 스페이스 안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인터레스트 에어리어는 저는 빨간 에어리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점을 찾아내서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직스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고도 네. 저 빨간 영역을 찾음으로써 이미 이 빨간 영역은 피직스 베이스드의 모션이라고 개런티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아니면 저 영역을 찾기 위해서 실제 피직스 베이스드 모션도 돌리고 그 밖에 다른 디자이드 컨스트레인트를 맞는 모션까지 다 영역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질문하신 게 정확히 이해가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좀 저 파란 점들을 찾고 싶은 거죠. 파란 점은 이 그림상에서 보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영역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계산을 함으로써 이 그 파란 점은 피직스 베이스 모션도 개런티 되고 그 다른 여러 가지 주어진 컨스트레인트에 맞는 모션이 만들어진다고 개런티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계산을 다 단계별로 해줌으로써 이 개런티가 되는 거야. 일단 메소드 부분에서 좀 설명이 될 텐데요. 먼저 이제 피지컬리 코렉트 하다는 그런 이제 모션을 먼저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서 이제 컨스트레인트 및 각종 이제 다른 텀들을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럼 수식적으로 저걸 다 개런티 시키는 모션을 만들어내는 거네. 예. 오르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논문에서 근데 제시한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메소드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간단한 오브젝트 펑션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본 모션에서 이제 최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게끔 하는 그런 모션들을 뽑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n개의 모션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서 n0는 우리의 원래 그 인풋 모션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모션들을 옵티마이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런 텀들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텀은 컨스트레인트를 계산하는 텀, 그리고 두 번째 텀은 이제 모션과 모션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처음에 설명드린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텀. 다른 하나는 이제 근데 이
모션들 간에 이제 거리가 또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텀. 네, 그렇게 돼 있어서 각각의 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겠고요. 이 옵티마이제이션 함수가 최다하는 그런 모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옵티마이제이션 이 오브젝트 펑션 안에 들어가는 이 모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각각의 우리 목적을 위해서 모델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일단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2D 휴먼 모델, 뭐 3D 휴먼 모델 또는 이런 바이페드 로봇 모델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피지컬 시뮬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중량은 얼마고 바디 파트는 몇 킬로 되어 있고 크기는 얼마고 이런 모델들을 정확하게 규격화를 일단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션을 우리가 만든다는 게 이제 픽스 베이스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컨트롤을 해서 이걸 움직이게끔 하니까 이 컨트롤러 파라미터를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면 자동적으로 모션 나온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컨트롤러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모션을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눠서 각각의 페이지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모션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나누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해서 웅크렸다, 뛰었다, 착지한다.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와 그 각각의 페이지의 트랜지션에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는지 이제 좀 규격화되게 이때 이렇게 이런 파라미터가 작용해서 이런 모션을 생성한다. 사실 이러한 이제 모션을 페이지별로 나누고 또 밑에 워크 사이클이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별로 나누고 이제 거기에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해서 모션을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모션 형성하는 건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 모션의 기본적인 이제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조인트의 어떤 상대적인 포지션이라든가 어떤 각속도, 그냥 속도, 그리고 이제 방향에 따른 속도에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들이 각각의 페이지에서 이제 계산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문이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나눠서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모션을 형성해낸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모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랜덤하게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제 알고리즘에서 계속해서 체인지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모션은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그 모션이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각각의 텀이 수행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컨스트레인트 텀인데 일단 컨스트레인트 텀의 설명하기를 0이 가장 이제 옵티멀한 값이다. 그리고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못할수록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식을 최대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컨스트레인트 텀의 첫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원본 모션을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주었을 때 원본 모션을 넣었을 때 이제 값이 0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원본 모션을 가장 이제 그래도 원본 모션의 컨텐츠를 그래도 따라가게끔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유저가 원하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족해서 모션을 생성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텀에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아까 D 민이 뭐라고 하셨어? 바로 다음에 바로 설명드릴 텐데 설명할까요? 예, 두 번째 텀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디스턴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냥 자기 하나만의 디스턴스인 것 같아서 전체 이제 모션 전체에서 최소 디스턴스를 의미를 하거든요. 전체 뭐로부터의 디스턴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럼 두 번째 텀을 설명하면 좀 더 설명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텀은 이제 모션과 모션 간의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제 그것을 더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모션을 뽑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그런 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주어진 M0라는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우리가 M1, M2, M3와 같은 이제 유저가 원하는 숫자만큼의 이제 모션과의 이제 디스턴스 또 M1과 M2 서로 간의 디스턴스를 모두 다 썸해서 그래서 그 값을 최종적으로 이 두 번째 텀 모션 디스턴스 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논문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얘네들 다 사용한 거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사용했다. 2D 케이스의 경우는 뭐 손과 발의 어떤 센터 오브 매스만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도 잘 나오더라. 근데 매스 디스턴스라든지 또는 이제 3D 같은 경우는 조인트 앵글까지 고려를 해서 모션과 모션 간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최대한 잘 벌어진 모션을 뽑아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 모션 클립과 모션 클립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프레임이랑 100프레임은 전부 다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봤지만 이제 모션이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페이지에서 몇 프레임씩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페이지에서 이제 균등하게 몇 프레임씩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한 값에서 이제 얼마나 디스턴스, 모션 디스턴스가 다른가 하는 식으로 계산을 했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게 모션 디스턴스 텀이고, 이제 마지막 텀이 이제 미니멀 모션 디스턴스 텀인데 모션과 모션 사이에 거리가 우리가 쭉 계산할 텐데 최소 거리가 무엇인지를 텀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K라는 파라미터 앞에 들어가는데 K가 0이면은 우리가 최대 디스턴스 구했다 해도 모션과 모션 간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는 이렇게 몰려 있고 모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이런 결과물이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모션과 모션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모션 간의 최소 거리를 또한 보장해 줘야 되는 텀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근데 그럼 무조건 K가 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프티마이제이션 결과물을 넣어준데 무조건 실험 결과 무조건 K가 크면은 이 모션과 모션 사이에 이 텀의 영향이 너무 커져서 어떤 자기들을 원하는 어떤 꼭지점 같은 꼭지점에 이제 모션들이 잘 배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배분하는 거에만 신경 써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적정한 수치의 그런 K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모션과 모션 사이의 거리도 보장하고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모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텀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네,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점수가 계속 큰 게 모션이 지금 인풋 모션이랑 달랐을 때 점수가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맨 앞장에서 설명할 때는 적절히 그 피지컬한 걸 만족하는 그 모션에서 이제 살짝 다른 모션들 그 사이 범위 내에서 모션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식만 가지고는 아까 예전에 부른 그 삼각형을 유지시켜주는 그게 없지 않나요? 무조건 모션이 다르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처음 텀에서 이제 컨스텐트 텀에서 원본 모션을 최대한 이제 보존하게끔 하는 텀이 이제 저기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제 M0가 이제 우리 인풋 모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이 함수 하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 텀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인풋 모션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컨스텐트가 0으로 최적으로 계산된다는 얘기는 최대한 저것을 쫓아가게 인풋 모션을. 그래서 저 텀이 추가되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또 유저가 어떤 컨스텐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본 모션을 잘 따라가는 게 저기서
최적의 값을 얻어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비율 뭐 없네요. 좀 산수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음. 원본 모션을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 텀은 이제 인풋 모션에 대한 그런 게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약간 좀 이제 실제적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건 이제 내부에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개념적인 어떤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처음 텀에서 일단 그 너무 제너럴하지 않아지게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 뒤에 텀에서 그 다음 이제 최대한 다양한 모션을 만들 수 있게 한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었고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식은 CMA (Covariance Matrix Adaptation이라는 방식을 사용했고 2006년도에 제안된 방식인데 요즘 가장 대표적인 Derivative Free Optimization 알고리즘. 그래서 논문에서 슈팅 스타일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값을 이렇게 쏘아본 다음에 이렇게 수렴되어 가는 값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데리베이트 프리 알고리즘을 씀으로써 이런 다양한 방식의 수렴 결과값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타임이 좀 궁금했는데 8코짜리 CPU를 가지고 이 4개의 문장을 생성하는데 각각 이제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각각 소요됐으니까 만약에 4시간이 다 소요됐으면 16시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요가 됐고 그럼 일단 결과물을 하나만 보여드리면 일단 이런 동작이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피지컬리 코렉트 하면서도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주는 동작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잘 생성해낼 수 있다. 근데 인풋과는 되게 비슷하지만 피지컬리 커렉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일단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각각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수행할 때 이제 M 모션을 이제 생성할 때 각각의 페이지별로 이제 또 그 안에서 예를 들어 페널티 펑션 같은 것이 있어서 피지컬리 코렉트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확 올라가서 아예 그 모션을 이제 헤비데이에서 타락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까 수식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팔이 안으로 꺾여야 되는데 팔이 밖으로 좀 꺾였다. 그럼 피지컬리 맞지 않지만 인풋 모션이랑 굉장히 비슷할 수 있잖아. 팔이 반대로 꺾이면. 이게 모션이 피지컬리 코렉트하다 코렉트하지 않다를 이제 정하는 이제 과정이 이 이제 기존에 있는 다양한 이제 피직스 베이스드 캐릭터 애니메이션 논문에서 이미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들이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제 그게 처음에 이 랜덤으로 이제 인풋 모션을 만들 때 이 과정에서 각각의 페이지별로 이제 모션을 생성할 때 코렉트하나 코렉트하지 않는 개런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펑션 안에 이미 모션이 들어갈 때 그 모션은 이미 피지컬리 코렉트하고 근데 그게 이제 각각의 텀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션인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B는 전자가 하나 더 이건 이제 아까는 2D 케이스였고 이건 3D 케이스인데 인풋 모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쉽게 생성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다음에
즉 자기 시즌들의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손쉽게 모션을 스타일라이즈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예제를 들었는데 가장 재밌는 예제 중에 하나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약간 이렇게 몇 가지를 부여함으로써 이거로 인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스타일라이즈된 모션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해서 이제 스텝에 있어서 양 발의 간격을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그리고 이제 스텝 사이즈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이 척추는 뭐 몇 도 이상 안 길어지겠다. 이 정도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인공 모션이고요. 스텝 사이즈와 이 발 사이 간격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 말고도 이제 3D 로봇에도 테스트를 해봤다. 하고 거의 똑같이 아까랑 같이 이제 스텝 사이즈와 어떤 발과 발 사이의 간격 정도만 조절해서 모션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예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일단 이 논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이제 피닉스 베이스로 모션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생성해내고 그리고 약간의 컨스트레인트 이용해서 이제 스타일라이즈 할 수 있나 라는 내용인데요. 이 논문이 이제 작년 이제 스카니까 여름쯤에 발표가 됐고 작년 11월에 똑같은 저자가 MIT 모션 인 게임스라는 이제 학회에 이제 약간 더 약간 좀 다른 내용으로 이제 써보면서 했어요. 저 학회가 이제 모션 관련한 페이퍼는 우리 그 카사가 들어가는 CAVW에 게재가 되는 그런 학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레토 옵티멀 컨트롤 for 내추럴 앤 슈퍼내추럴 모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페이퍼를 써보면서 했는데 지금 이 사실 이 발표가 얼마 전에 찾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직스 베이스 휴먼 모션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파레토 옵티멀 컨트롤을 따른다. 파레토 최적 이걸 따라서 모션을 생성하겠다는 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은 리얼타임으로 모션을 스타일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레토 옵티멀이 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레토 법칙과는 상관없는데 그 8대2의 법칙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한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건 20%의 그 리더지 80%는 20%가 먹여 살린다. 뭐 그런 어쨌든 파레토는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 사회학자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레토 옵티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 사이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경제 주체라고 보고 우리가 최대한의 이익을 이제 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동시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파레토 옵티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익을 더 보려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서로 최선의 이제 최선의 그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걸 이제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코스트가 있고 어떤 환경 팩터가 있을 때 뭐 최적점은 여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없고 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점이 최적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점이 최적이고 하는 이제 다양한 솔루션의 경향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한다. 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캐릭터 모션에 대해서 이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 딱 하나 점프 모션에만 대해서 이 이론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점프를 할 때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적은 노력을 하면은 당연히 조금 뛰겠고 많은 노력을 하면은 아니 많은 힘을 들이면은 이제 많이 뛸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파레토 이론에 의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내추럴한 모션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논문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논문을 주의 깊게 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좀 주의 깊게 본 이유가 논문의 제목에도 볼 수 있겠지만 슈퍼내추럴 모션을 이걸 기반으로 픽스 베이스로 만들어냈다라는 논문을 써서 좀 주목을 했고요. 다른 논문에서는 이제 뭐 카툰 스타일이다, 뭐 언리얼리스틱하다고 했는데 이런 슈퍼 내추럴이라는 표현을 쓰는 논문은 좀 처음이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론을 통해서 피직스 베이스드로 슈퍼 내추럴 모션을 만들 수 있는가. 일단 메소드들은 논문에서 좀 특이하게 어떤 하나의 메소드를 쓴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런 파레토 옵티말 상태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은 거를 목적에 따라 쓸 수 있는데 특히나 자기들이 이제 3D 도메인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리샘플드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슈퍼내추럴 모션을 어떻게 생성을 했냐 하면 일정한 어떤 일정한 포스, 일정한 우리의 하이트 골까지는 기존의 내추럴한 어떤 내추럴한 그런 값을 따라가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이상의 어떤 하이트 값을 요구를 했다 하면은 그때 익스터널 포스가 작용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그런 옵티멀한 값을 옵티멀한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영상을 코드 찾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킥이구나. 준비가 원활하지 못해 죄송하고 일단 이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일단 캐릭터가 점프하는 동작이 피지컬 베이스로 생성이 되는데 유저가 이제 피지컬리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설정해 뒀을 때 자동으로 이제 익스터널 포스를 생성해서 최대한 물리적으로도 만족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모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래비티 하나만 고려했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가 그래비티만 고려해서 그래서 위아래로 되는 그런 스타일레이션만 가능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어떤 물리 세계에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물리 파라미터를 변화를 시켜주면 모션이 스타일라이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을 이제 좀 차용을 해서 뭔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얼타임 스타일라이제이션을 피지컬 컨트롤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논문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